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을 잘 안다는 이유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 말하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 수 있는데요. 부자들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늘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남 탓을 습관처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서서히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데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등의 그런 말의 중요성을 강조해주는 속담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을 망치는 말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내 인생을 망치는 말 첫 번째, 생색내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면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유독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을 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여럿이 모이다 보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잖아요. 그럼 계산할 일이 생기는데 어떤 회원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슬쩍 계산하고 오던가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회원분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월급을 타서 용돈을 줬다는 둥, 모임에 가서 차 한 잔씩 사드시라고 했다는 둥, 아들 자랑 딸 자랑 하면서 어렵게 번 돈으로 차 사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색을 냅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을 보면 어떠신가요? 감사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사준 음식과 선행이 달갑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선한 행동을 했어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말입니다. 베푸는 기쁨은 내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이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내가 베푼 선행은 그것으로 끝내야지 이유를 달거나 생색을 내면 오히려 나의 선행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선행을 베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망치는 말 두 번째, 잘난 척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가 뭐든지 잘하는 척척 박사인 척 조금 안다고 남들 앞에서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본인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며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본인 말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돈 자랑을 하며 나는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수입은 얼마다 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인생은 부메랑과도 같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남들 앞에서 절대 재산 얘기를 하지 않으며 옷차림도 수수하게 하고 다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여유롭다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뽐내게 되면 대화의 분위기가 흐려지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불편해서 만나는 게 꺼려지게 됩니다. 내가 뱉어낸 말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좀 더 겸손하고 품위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말 세 번째,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아랫사람인 줄 알고 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이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할 때였는데 2008년도 가을쯤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다 돼서 문을 닫으려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물을 먹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냐고 물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어떻게 오셨나요? 하고 여쭤봤는데요. 굳었던 얼굴이 이렇게 싹 웃으면서 뭐 좀 물어와도 되겠냐고 하길래 자리를 권해드리고 차도 한 잔 드리면서 편하게 물어보시라고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서 부동산을 2군데 들렀는데 모두 영업 끝났다고 대꾸도 안 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인즉슨 경비일도 하고 막일도 하면서 어렵게 1억 조금 넘게 모았는데 때마침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에 재개발이 되면서 보상금이 3억 정도 받아서 총 4억이 조금 넘게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 써버릴 것 같으니 집을 사고 싶습니다 하면서 임대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혹시 집 나온 게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당한 매물을 찾아드렸더니 가슴에서 막 머리 이렇게 꺼내시는데 현금으로 아예 이만큼 계약금을 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 돈을 허름한 점퍼 속에 꼭꼭 넣어서 가슴에 품고 몇 군데를 다녔다가 저한테 오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룸 건물 금매로 나온 거를 조금 더 깎아서 그분께 살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요. 다른 부동산은 그 사람의 허름한 모습을 보고 그냥 상대를 안 해서 고객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망치는 말 4번째.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성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비난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마치 본인은 완벽해서 그러한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괜찮아. 한 번 더 해보자. 라며 긍정적인 표현으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비난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파괴하며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상대방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인간관계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란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바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로 천냥빚을 갚지 못한다 해도 빚을 지게 하는 말버릇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명예와 재물은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나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